힘든 문제예요. 굉장히 힘들죠. 출발 선상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 감독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게 나오면서 우리 깡패 아저씨와 저수지 아저씨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화는 깡패 아저씨와 저수지 아저씨의 역할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설득력이 있다라는 건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모욕을 당했던 저수지 아저씨 기억나요? 옷 다 벗겨가지고 이게 낚시 잡아서 기억나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있죠?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게 돌로 이제 나중에 변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장치들이 제일 중요하죠. 쪼코 같기도 하지만 이 깡패 아저씨와 이제 기법은 그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일단은 그 두 사람으로는 안 돼요, 절대. 상처받은 두 사람으로는 안 돼요. 다른 요소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논리적인 문제예요, 이거. 상처를 너무나 받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달아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 조건이니까 논리적으로 두 사람이 성숙해지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무언가의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깡패 아저씨랑 저수지 아저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연기를 실패하는 순간 이 영화는 뭔지 아시겠죠? 중간에 시멘트가 녹아서 건물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혹여 이 두 배우를 만나면 그 두 배우한테 고마움을 피력해야 돼요.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거의 역할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이 깡패 아저씨가 여러분들 무서웠죠? 무서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서움의 한 극단 부분에 저수지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구조를 한번 보면서 와, 힘들다. 상처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르는 과정은 둘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어떤 계기가 와야 되는데 그 계기에 두 캐릭터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플하게 4명으로 영화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사실 2주 전인가 1주 전에 몽상가들, 베르톨리치의 몽상가들을 봤어요. 아, 실망스러웠어요. 뭐지, 뭔지. 예뻐요. 화면은 예뻐요. 그거 인정해요. 이뻐요. 근데 전 이쁜 거 싫어요. 왜냐면 우리 삶은 이쁘지 않거든요. 제가 소설을 읽었을 때 항상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등장인물들이 돈을 버냐 안 버느냐, 그 대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리얼리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소설을 읽는지 아세요? 애들도 돈 버느라고 힘들잖아. 돈은 벌잖아요. 만약에 돈을 안 버는데도 스토리가 진행된다 이러는 사람들, 그 소설이 재밌다는 사람은 일단은 부모로부터 돈 받는 여대생들, 남편으로부터 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문학이 하루키의 문학이라고요. 하루키의 등장인물들은 돈을 안 벌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기 저 민음사 편집자들도 왔는데 항상 그래요. 선생님은 왜 하루키를 싫어하세요? 뭐 그런데 돈을 안 벌잖아.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힘들다라는 거 아는 사람, 알바하는 사람들은요,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을 못 읽어요. 지랄하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레바논 감정은요, 세요. 그런 점에서는 깊이도 있고 세고, 예, 어쨌든 좀 독한 영화죠. 독한 영화고, 그래서 아마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영화를 가지고 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이 본 거죠. 여기서 조연상이 사실 2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연상은 못 받는다고 봐요, 저는. 조연인데 깡패 아저씨가 받을 것인가, 저수지가 받을 것인가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론조사해보자. 깡패 아저씨. 예, 내리시고요. 저수지. 아, 저수지가 많아요. 저수지가 많아요. 여기 이미지도 있어요. 예? 카니발 아저씨. 아, 털보 아저씨요? 털보 아저씨랑 저 음란물 사는 아이들이랑은 별 차이가 없어요. 털보 아저씨가 좋았나 보다. 왜 그게 좋았지? 유일하게 에로틱한 장면이어서 그랬었나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꼭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요. 우리 레바논 감정을 시집을 쓰셨던 우리 지인님께서 직접
다음 주인가 시네토크에 오신다고, 시네토크는 어떻게 하느냐며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레바논 감정이라는 최정래 시인님의 레바논 감정이라는 걸 왜 제목으로 정했을까? 일단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최정래 시인의 시들을 읽었죠. 제가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집은 안 샀어요. 인터넷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살까 했는데 제가 머리 모양 오늘 괜찮죠? 네. 이대에서 머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서적을 못 들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까 시인님한테 왜 레바논 감정이 읽어봤더니 인터넷상에 떠 있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시들을 읽어봤더니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시인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맞았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연상 같은 거거든요. 어떤 예쁜 이야기를 예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전혀. 우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행복한 사람의 세계와 불행한 사람의 세계는 달라요. 거기에 아마 인문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감독은 레바논 감정이라는 시를 읽고서 비극을 읽어낸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최정래 시인님은 아까 그러더라고요. 사랑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레바논 감정이라는 시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리고 이 아름다운 시를 썼었던 최정래 시인님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앞에 계시니까 인사를 시켜드릴게요. 예, 저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레바논 감정 영화도 괜찮았지만 레바논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레바논 감정을 썼던 최정래 시인의 시를 읽어본 게 저한테는 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조금씩 풀면서 한번 읽고 해석해서 한번 읽고 전체적으로 그냥 읽어드리고. 레바논 감정 최정래. 수박은 가게에 쌓여서도 익지요. 익다 못해 늙지요. 검은 줄무늬에 갇혀 수박은 속은 타서 붉고 씨는 검고 말은 안 하지요. 결국 못하지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 봐요. 나귀가 수박을 싣고 갔어요. 방울을 절렁이며 타클라막한 사막 오아시스. 백양나무 가로수 사이로 거긴 아직도 나귀가 교통수단이지요. 시장엔 은반지 금반지 세공사들이 무언가 되고 싶어 엎드려 있지요. 될 수 없는 무엇이 되고 싶어. 그들은 거기서, 나는 여기서 죽지요. 그들은 거기서 살았고 나는 여기서 살았지요. 살았던가요? 나? 사막에서? 레바논에서? 폭탄 뚫린 집들을 배경으로 베일 쓴 여자가 지나가지요. 쾌행한 눈을 번뜩이며 오락가락 갈매기처럼. 그게 바로 나였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쓴 편지가 갈갈이 찢겨져 답장 대신 돌아왔을 때 꿈이 현실 같아서 그때는 현실이 아니라고 우겼는데 그것도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애인은 옛 애인이 되지요. 옛 애인은 다 금의 한양하고 옛 애인은 번쩍이는 차를 타고 옛 애인은 레바논으로 가 왕이 되지요. 레바논으로 가 외국어로 떠들고 또 결혼을 하지요. 옛 애인은 아빠가 되고 옛 애인은 씨 굳지요. 검은 입술에 하얀 이빨. 옛 애인은 왜 죽지 않는 걸까요? 죽어도 흐르지 않는 걸까요? 사막 건너에서 바람처럼 불어오지요. 잊을만 하면 바람은 구름을 불러 띄우지요. 구름은 뜨고 구름은 흐르고 구름은 붉게 울지요. 얼굴을 감싸지고 징징거리다 눈을 흘기고 결국 오늘은 종일 비가 왔어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 봐요. 그걸 레바논 구름이라 할까 봐요. 떴다 내리는. 그걸 레바논이라 합시다. 그럽시다. 시 좋죠?
박수를 치셔야죠. 간만에 좋았고, 야, 이 시를 제가 저장을 해왔는데, 오늘 여기서 이쪽 바깥에서 최정래 시인을 보고서 너무 좋았어요. 전 시인을 좋아해요. 시를 쓰셔야 돼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들이대지 말고 시를 쓰셔야 돼요. 네. 이게 이 중간에 내반원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몇몇 이제 부분들이 아프죠. 첫 연어에서도 일단 아파요. 그러니까 수박이요. 수박은 가게에 쌓여서도 익지요. 익다 못해 늙지요. 수박 아시죠? 이렇게 가게 안에 쌓여가지고요. 누가 뜯어놔둔 거예요. 뜯어놔서 거기에서 이제 방치됐어요. 뭐 사랑한다고 뜯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방치되어 있는 것들 있죠. 왜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검은 줄무늬에 갇혀. 검은 줄무늬는 막 재수도 생각나고 그래요, 저는. 수박은 속은 타서 붉고 씨는 검고 말은 안 하지요. 결국 못 하지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 봐요. 레바논 감정이 뭔지 아시겠어요? 느낌은 좀 오시죠? 그 중간에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우리 시인님이 조금 이따 얘기를 물어볼 건데 이게 어떤 경험인지 중간에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요? 라는 그 체험 같은 거 기억나시죠? 내가 쓴 편지가 갈갈이 찢겨져 답장 대신 돌아왔을 때 꿈이 현실 같아서 그때는 현실이 아니라고 우겼는데 그것도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요? 요 구절이요. 그리고 옛예인 얘기 기억나시죠? 옛예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런데 뭐 그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사람은 2번 죽여야 된다. 이별도 2번 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시인, 우리 최정래 시인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 애인은 아빠가 되고 옛 애인은 씨 굳지요. 검은 입술에 하얀 이빨. 옛 애인은 왜 죽지 않는 걸까요? 죽어도 흐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쁜, 제일 예쁜 구름처럼 이렇게 흐르고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가 하신 다음에 오늘은 종일 비가 왔어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 봐요. 그걸 레바논 구름이라 할까 봐요. 떴다 내리는. 그걸 레바논이라 합시다. 그럽시다. 아까 시인님이랑 앉아서 제가 그게 레바논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럽시다. 그래서 이 시가 참 예쁘고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진짜 시를 쓴 분을 만나보고 싶어지는 시들이 있고요. 만나기 싫은 시를 쓰는 그 시인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아서 인사를 시켜 다음에 또 오실 거니까요. 한번 인사를 좀